반갑습니다. 77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드디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이제 일단 토목공사부터 해야 되니까 땅을 파고 이러는데, 근데 땅을 파다 보면은 정말 뜻밖의 황당한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문화재 같은 게 이제 출토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곧바로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을 하고 관할, 관청,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그 법률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건축을 하다 보면은 주로 사람 사는 이런 우리가 주거 지역은 대체로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러한 무슨 강줄기,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 강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지세가 좋은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저기 서울 사대문 안에 마포나루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주거 지역이 됐었죠. 그런데 파다 보면은 그러한 유물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냥 공사를 딱 스톱을 하고 이 문화재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돼요. 저희 집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공학적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밝아요. 이 손기술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젊으셨을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건강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서울의 후암동 쪽이라는 데 남산 밑에 그쪽에 집이었는데, 경기도 과천 개발되기 전이죠. 그쪽으로 이제 터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목장을 했었어요. 그 홀스타인이라고 얼룩소가 있어요. 그 소를 키워서 거기서 이제 젖을 짜는 겁니다. 저도 그때 좀 학교 다니고 어릴 텐데 저도 젖 잘 짤 수 있어요. 지금이야 착유기 같은 걸로 다 이제 자동화가 돼서 굉장히 쉬운데, 그때만 해도 이 소젖을 짜려면 이 따뜻한 수건으로 젖을 다 이렇게 닦아서 좀 마사지를 한 다음에 이제 젖을 짜게 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과천이 또 이제 도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정부의 그 땅이 수용되고 수원 화성 쪽으로 이제 농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농장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인수한 분은 거기에 이제 인도화 골프장, 그쵸? 철탑 세워서 금을 씌운 거. 근데 그 말이 좀 웃겨요. 그걸 인도화 골프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잔금을 다 받고 그 땅에 대한 이제 이전을 해주게 되는데, 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용 승낙을 다 해줘서 그 인도어 골프장 인허가 관계를 이렇게 다 넣고 공사를 그냥 잔금 치르기 전에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농장 거기서 이 요강단지 같은 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톱이 되고 이제 관할관청에 신고가 되고 문화재관리청 거기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그 조사를 나오죠. 공사는 딱 스톱이 되고 접근 금지 이런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전문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나와서 이제 조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조사, 표면조사를 하죠. 그러면 대략 이제 대학 교수, 사학과라든지 이런데 용역 의뢰를 해서 그 대학 교수팀이 이제 발굴 팀장이 돼서 이제 조교라든지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경미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문화재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뭔가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공사가 이제 스톱되면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무슨 어떤 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다 공사 계획이 있고 공사 기간이 예정돼 있고 분양 날짜가 또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툭 튀어나오면은 이게 하세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남양주 쪽인데 거기 남양주 진접,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하천 옆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 사업 건설 사업이 이제 진행되다가 문화재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 발굴 조사 이 작업으로 인해서 무려 6년가량 이 준공을 늦춰진 겁니다. 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발굴 비용, 뭐가 발견됐을 때 이 발굴 비용을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에는 이 모든 문화재 출토된 거를 국가에 이제 귀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면은, 참 이게 개인 재산권이 이 어떤 규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굴 비용은 발굴 비용대로 다 물어야죠. 또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가 나왔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그래서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대체로 막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걸 다 막 은폐하려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가의 그 중요한 그러한 문화재가 다시 매몰돼버리고, 아예 그냥 이 아파트면 아파트 기초 밑에 그냥 아예 묻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시 어떻게 좀 재고해 봐야 될 그런 겁니다. 종로 2가 그쪽에 보면은 종로 그 공평동 유적지가 있었어요. 거기 그 이제 개발할 때 유물이 많이 나와서 거기를 이제 공평동 유적지 전시관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도 크고 또한 유적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를 줘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용적률 같은 걸 좀 많이 주던지 또 어떤 그 개발에 따른 그 보상 같은 게 이제 좀 돼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나왔죠. 공사도 늦어지고 그랬지만은. 제가 뭐 그 동네 종로 쪽은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중동고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개포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 종로에 있었거든요. 그, 일본 대사관하고 그 조계사 그 사이에 그 종로구 수성동에 있었는데 그 사대문 아니니까 거기가 거의 다 그냥 전체가 유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 천문이라는 영화, 천문.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해서 뭐 물시계도 개발하고, 이러한 그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은 그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분이 이제 이 공학적으로 뭐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이제 세종대왕이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아끼게 되는데, 이제 그 영화 중에 나온 게 보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이 한글이라는 게 정말, 이건 뭐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금속 활자 나오죠. 근데 그 세종대왕 그 이름 있었나 봐. 이도라고. 그래서 그 이도라고 이렇게 금속 주물 활자를 이 주사위 알마다 좀 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게 봤는데, 그게 이제 종로 공평동 그 유적지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금속 활자가. 이런 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정말 유적 이런 게 나오면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중한 거긴 하지만은 이 공사 이란 주체로서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문화재 보호 및 관한 그 법률에 따르면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발굴 비용 다 부담해야죠.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에 그게 발굴되면은 물론 거기에 값어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이렇게 보상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발굴 그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5대5 반반씩 사업주하고 정부하고 또는 이제 거기서 발굴되는 그러한 문화재 값어치 뭐 절반을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 보상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출토가 되면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계약할 때 공사 중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계약 조항사항을 정해야 돼요. 근데 보통 기본 계약에는 뭐 천재지변이나 뭐 불가항력적일 때는 이러한 것들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러한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게 뭐가 스톱이 됐다든지 피해가 있으면은, 그건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만들죠. 근데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어떤 이 근처에 뭐 유적지가 있었고 유적 발굴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건축주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약서상에 고지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유물이 발굴돼서 지연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다 하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상에 어떤 유물 발굴로 인한 지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이제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겠다, 보상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해놓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인데, 뭐 유물 발굴에 대한 그런 보험 조항은 따로 없고, 이제 사업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업자가 어떤 걸 시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처리 받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런 거 이제 특종 보험이라 그러는데, 그런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행정처라든지 문화재청, 그 다음에 시공사, 또 건축주, 시행사, 그 간에 원활한 그러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그런 걸 예견해서 계약서상에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데미지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 분쟁이 커질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말하자면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것도 한 뭐 총 공사비 5천억 정도 중에서 거기 또 유물이 발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는 우리 사대문 외곽이 되죠. 사대문 외곽.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이런 성곽, 유적지 같은 거 이런 게 발굴돼가지고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5천억 중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유물 발굴, 보존하는 비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또 얼마 전 SBS에서 단독 취재했던데 신길 재개발지구 19역인가 거기서 구석기 시대 이 지층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공사가 스톱되고 구청 문화재청에 이제 신고가 되고 보존 조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자, 여기를 빼놓고 이 옆에를 공사를 계속 할 건지, 이거 뭐 배치도를 바꿀 건지, 그걸 보존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전문 발굴 팀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이제 값어치의 이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가 늦어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분양 시점이 또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규모가 그래도 꽤 커요. 지하 3층에 지상 29층으로 총 한 800가구가 좀 넘는데 이제 필연적으로 입주가 또 지연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유물, 한강 주변도 그렇고 또 저쪽 우리 집 우리 아버지 농장 화성 그쪽도 유물이 많이 발굴되는데, 또 남양주 쪽도 그래요. 거기는 뭐 이렇게 매장 문화재가 많은 게 뭐 거기 터가 좋은지 왕릉도 많잖아요. 서운릉, 뭐 동근릉 해가지고 왕릉이 많고 거기에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매장 안 되는 뭐 이 왕족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막 대충 묻혀 있고 그래서 파다 보면 막 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아마 표본조사 같은 거, 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뭐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문화재, 유적, 매장 문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